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으로도 좀 나와서 잘 알겠지만 추미애 아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 지휘관, 한국군 지원단 단장, 육군 대령, 육군사관학교 나온 상당히 강직한 이모 대령이 용산 배치라든가 통역병 청탁 모두 사실이다. 그런 데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건은 추미애가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고, 이 정부가 또 이 정권이 아무리 옹호를 조국 사태처럼 하더라도 추미애는 안 됩니다. 추미애는 너무나 증인들이 많고 공개 증인들이 많고, 거기에는 배경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지금 분노하고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에 보낸 부모들, 예비역들,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 이게 조국 사태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병들, 군 장병들이 지금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지 말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벌써 얘기합니다. 벌써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나 누구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총리가 민망스럽다, 추미애 민망스럽다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청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 아니면 조국한테 밀리고 추미애한테 밀리면은 윤석열한테 당할 것이라는 그런 피해망상, 이런 것이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연성이 아니고 강성으로 변하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게 추미애 장관이 정말 이렇게까지 버텨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여권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만약에 내보내면 그 다음에 올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해내나라는 그런 공포감에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대령이 입장문에서 그 추미애 그 아들, 그 최고지휘관이죠, 한국군 이대령이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 참모로부터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기에 안 된다고 하면서 카츄샤 부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벌써 보고자가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상황이 전부 다 논리적으로 다 보고되면 서류가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테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과 장난으로 일관되게 무슨 짓을 장난을 하려 치면은 군에서는 그 장난이 안 통합니다. 지금 국방장관 정경두가 말을 자꾸 바꿔나가는데, 국방장관도 아마 장관 그만두면은 조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네. 조사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추미애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료됩니다. 추미애 때문에 정말 이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지금 두서너 번 바꿨거든요. 이 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네.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A 장성,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그 사람은 바른 말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얼굴은 못 봤지만 뭐 이렇게 전화 통화는 한 장성 과거에 예를 들면 한 뭐 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나는 분인데 당시 민주당에서 온 정책보좌관이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서 지원단에 전화한 적이 있다 하고 벌써 실토 폭로를 했습니다. 지금 장성인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송 장관도 추 장관의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군사보좌관 입장에서는 당장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바로 직속 보좌관입니다.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이 있고 정책보좌관은 민간인이고 군사보좌관은 군대 관련 보좌관입니다. 군사 관련, 군사작전 관련 보좌관입니다. 지난 4년간 휴가 중에 부대 복귀 없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병가를 연가로 연장한 카투샤 병사는 서씨 한 명뿐이고 그 휴가 역시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벌써 국방부에 나타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지금 가리려고 정경두가 난리를 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벌써 국방장관 보좌관 했던 당시에 군사보좌관이 그러니까 송 장관도 추 장관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육군 인사사령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년 사이에 카투샤에서 총 36명이 전화휴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 휴가로 연가를 받은 사람은 서씨뿐이었다고 인사사령부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나마 서씨의 휴가 명령서는 연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상에 휴가가 중에 있는데 명령이 그 다음날 떨어지는 그런 휴가 명령이었으니까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휴가가 집행이 되어야지.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지금 벌써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늘로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러니 군에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을 몰캉하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위기 시에는 강군으로 변합니다. 초강군으로 변한다는 사실. 군이 무엇입니까?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 중립되어 있습니다.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함의를 갖다가 국군에게 부여하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시키면은 군은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안보 집단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군을 몰캉하게 보지 마십시오. 군을 몰캉하게 보는 그런 시각은 몰캉한 머리가 나중에 이 머리가 이렇게 솟구치게끔 무서운 집단이 바로 군인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군인 집단은 정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 면에 가고 또 정치적 중립 집단이라는 그런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통수권자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통수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편향되게 군인들이 통수권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게 되면 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군은 그래서 헌법에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엄정 중립입니다. 네, 그것이 통수권자가 명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통수권이 작동된다는 사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칠흑 같은 암흑이 있었어도 점점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의 태양, 헌법 수호의 태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숨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과거의 성장 대한민국이 곧 떠오를 겁니다. 지금은 암흑 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자, 암흑,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에다 플러스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7월 20일 현재는 광풍이 부는 대한민국이다. 광풍, 미친 바람들이 불어나가고 있다. 이 광풍. 그러나 여러분, 광풍도 끝이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광풍은 더더욱 끝이, 미친 바람은 미쳤다가 한번 푹 했다가 재분에 겨워 뻗어버리는 것이 광풍입니다. 네. 광풍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미풍이라든가 훈풍은 항상 나직하게 불죠. 미풍 대한민국이 옵니다.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따스하고 평화로운 바람이 부는 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굳센 하루, 굳센 주말을 맞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